오늘은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셔서 노보노디스크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보노디스크 최근 주가가 진짜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주가는 보면 2011년도 6월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가가 36불 정도에서 한 150불 정도까지 굉장히 한 4배, 4.5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아직까지 주가가 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라는 듯한 느낌은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노보노디스크는 진짜 미쳤죠. 2010년도, 2011년도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진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 그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오른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를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을지,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보노디스크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는 아직 노보노디스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노보노디스크를 투자할 만한 포인트, 투자할 만한 타이밍 정도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노보노디스크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 이게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시가총액인데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보면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한 14% 정도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유나이티드 헬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이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워낙 보험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유나이티드 헬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특히나 10월달 요때부터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요때부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보면 에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비도 다른 테크놀로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에브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그리고 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뿐만이 아니라 같은 다이어트 약품을 만드는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라이릴리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한데, 근데 노보노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라이릴리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만, 당뇨병 약 요거인데, 근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라이릴리는 미국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들어서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약효가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사실상 정통적인 제약사예요. 노보노디스크는 예전에도 제약사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일라이릴리는 예전부터 굉장히 짱짱한 제약사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이어트 약품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일라이릴리는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더욱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5년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원래 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보노디스크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노보노디스크 어떤 기업인지 다들 아시니까. 일단 글로벌 시가총액은 한 4천억 불 정도 됩니다. 곱하기 1380원 정도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한 2배 정도 되는 듯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당당하게 덴마크라는 국가명이 여기 중간에 박혀있죠. 글로벌 시가총액 22등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일단 가장 큰 매출 비중, 가장 큰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나와요. 92%, 93%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이어빗 and
오비서티, 요게 뭐죠? 당뇨병이랑 비만 치료, 이거죠. 오젬픽이랑 위고비가 여기 거의 한 93%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 쪽이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위고비, 오젬픽 요런 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삭센다 그런 것도 있죠. 1세대 비만 치료제도 있긴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위고비랑 오젬픽 요런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1911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1911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911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보면 툴리서티, 그리고 마운자로, 이거 베제리노, 뭐 요런 치료제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밑에도 뭐 탈츠 요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 1911은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도 뭐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기도 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좀 요런 부분에 있어서 1911에 투자하겠다, 뭐 노보노디스크를 투자하겠다, 요런 차이점은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뭐 깔끔한 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뭐 투자하기는 용이할 수도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요건 어찌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어찌 보면 SK하이닉스, 뭐 요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100% 완전하게 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대충 쉽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일단 60% 정도는 북미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은 일단 북미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두 번째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유럽이랑 중동, 아프리카 그런 쪽으로도 한 22%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2%, 그리고 중국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로도 작년도쯤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막 확장을 하고 있다. 보면 매출도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1년도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때부터 비만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매출이 막 늘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추정치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0%, 30%, 20%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EPS 추이를 보시더라도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2%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예측치 대비해서 뭐 20%, 8%, 13% 계속해서 시장 비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더라도 노보노디스크는 진짜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요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보면 한 40에서 45%, 거의 한 43%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은 돈을 잘 벌어도 계속해서 유보금으로 쌓아놓는데,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다릅니다. 배당도 이렇게 확실하게 잘 줘요. 보통 이렇게 페이아웃 레이쇼라 그래서 배당 성향이죠. 한 3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금도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배당 수익률도 한 1.8%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성장을 요만큼 빨리 하는데 배당도 이렇게 많이 준다? 확실히 좀 괜찮은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보시면 진짜 미쳤죠. 자사주 소각 진짜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ER을 보시면 지금 27.8배, 그리고 포워드 PER은 21.66배인데 요거를 보면 좀 PER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ROA, ROE, ROI, 그리고 뭐 마진율 보면 미쳤죠. 요 정도면 요 정도 PER은 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1.82% 정도 주고,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마진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 정도 PER을 가져가는 거는 뭐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뭐 재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지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누군지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왼쪽 일론 머스크 살쪘을 때 지금 위고비
예전에 트위터에 and 위고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위고비를 투약을 받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살을 많이 뺐다,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노브노 디스크의 오젠픽보다 나는 일라이릴리 마운자로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위고비를 통해서 이렇게 살을 뺐는데 일라이릴리가 더 낫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거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시죠.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 다들 아시죠? 백신 회의론자. 백신을 믿지를 않아요. 코로나 백신 왜 맞냐? 뭐 접종, 독감 백신 왜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맞지 말고 그냥 건강관리, 집에서 뭐 운동 많이 하고 뭐 비타민 섭취 많이 하고 요런 거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뭐 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돈을 왜 쓰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운동을 더 많이 해라, 운동이야말로 진짜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해결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백신 그리고 치료제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10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좀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안 좋기도 하죠. 보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보면 지금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어디에 대해서? 오비서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걱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케네디는 doesn't like 오젠픽, 오젠픽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젠픽이 노보노디스크의 약품이죠.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오젠픽이랑 다른 비만 치료제는 이제 헬스 라이프 스타일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20% 폭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비만 신약 후기 임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오젠픽이랑 뭐 위고비 요런, 그리고 뭐 삭센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경쟁사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백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요거에 대해서 임상이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머크가 최근 들어서 중국 제약사와 비만약을 개발에 제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글로벌 빅파마들, 머크뿐만이 아니라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잘 되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화이자도 이제 먹는 GLP-1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스위스의 시가총액 1등 로슈, 전세계 CDMO 기업 1등이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조금 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두고 있다. 2018년에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젠픽이랑 위고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근데 요거 관련돼서 유럽이랑 일본에서는 2031년, 미국에서는 2032년에 만료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2년 내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복제약이 나오지 않나. 복제약이 나오면 확실히 안 좋죠. 최근 들어서는 삭센다 관련돼서도 이제 복제약을 첫 승인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글로벌 빅파마들은 가장 항상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네릭 의약품이나 아니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요거 관련돼서 중국에서 2년 내에 만료가 된다라 그러면 조금 우려사항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PER
헬스케어 기업들의 PER을 지금 보시면 노브노디스크가 27.8배거든요. 근데 사실 뭐 파이자가 35배, 그리고 암젠이 31배,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낮네요. 마크도 한 21배 정도인데, 사노피, 요게 암젠이네요. 암젠이 33배, 이거 아스트라제네카가 31배, 그리고 에브비가 61배, 요런 것들을 보면 특히나 일라일리 85배인데 노브노디스크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주주 환원율도 좀 좋은데 이 정도 PER은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고, 포드 PER 기준으로 보시면 노브노디스크가 한 21배 정도인데 사실상 뭐 다른 노바티스나 파이자나 뭐 에브비나 암젠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높기도 해요. 근데 일라일리보다는 확실히 좀 저렴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확실히 앞으로 추세가 좀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라 그러면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노브노디스크는 1.82%거든요. 일라일리는 0.69%입니다. 일라일리보다는 확실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브노디스크는 원래 이때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을 제대로 못 올리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이런 요인도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의 최대 주주인 노보홀딩스가 22조 원이나 주고 캐탈란트를 인수했었죠. 캐탈란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 CDMO 기업 1등 어디죠? 로슈입니다. 2등 삼성바이오로직스, 3등 캐탈란트입니다. 4등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후지필름인가? 아니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뭐, 요런 쪽에 들어갈 거예요.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를 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튼, 캐탈런트가 그만큼 굉장히 좀 막강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인수하면서 공장 3곳을 이제 돌리겠죠. 그러면 앞으로 공급 제약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브노디스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노브노디스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을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최근의 이슈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